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전기차로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디자인이 내연기관차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22년 3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훌륭한 운송수단이었고 그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에게 그 역할을 내어줄 때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준비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지구적 정책인 탄소 줄이기 정책으로 인해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은 내연기관차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많아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규어의 디자이너 도미닉 나자피시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내연기관차의 디자인에 익숙하고 전통적인 디자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 자동차들도 환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 봤을 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십 년 정도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이 계속되겠지만 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아무도 내연기관차의 새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뷰익의 글로벌 디자인 디렉터 밥 보니페이스의 말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냉각 방식이 필요해서 내연기관차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인 그릴의 모양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릴이란 차 코 부분에 격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통풍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차에서는 공기역학 장치와 표면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해요. 뷰익은 클래식카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올해 여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편 BMW의 디자인 실장 카이 랭걸 씨는 전기차로의 변화는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기회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에는 엔진의 위치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디자인 구성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바닥 쪽 바퀴와 바퀴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울이라고 해서 엔진 부속과 좌석 사이에 있는 부분이 차 앞쪽으로 더 나올 수가 있고 따라서 자동차 내부 공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아큐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데이브 마렉 씨는 디자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기차로의 변화는 단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기차 디자인은 승차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아우디의 디자인 팀장 마크 리테스는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이제까지의 아우디 디자인 중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엔진과 연료 탱크가 없어서 오버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짧은데요.
오버행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말합니다. 오버행이 짧으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네요. 과거 내연기관 차들의 디자인은 야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느낌이었죠. 이런 위압적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져 왔었고요. 다른 디자이너들은 전기 자동차의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다른 것을 원하지만 포드의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포드의 디자인 매니저 크리스 월터 씨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기 자동차가 마치 과학 실험용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포드만의 스타일을 크게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디자인이 좀 특이해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 같네요. 포드는 전기차의 오버행, 즉 앞뒤가 짧아진 것을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기회라며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오래된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보자마자 벤츠구나, BMW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요소들 말이죠. 오래된 회사들은 이런 요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마치 옛날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차처럼 일상에서 타는 차라기보다 과학 실험용으로 미학과는 상관없이 만든 차처럼 보입니다.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인지 2020년에 소개된 이 트럭은 시장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나왔던 뷰익의 디자이너 보니페이스 씨의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자동차 디자인 업계는 할리 얼의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할리 얼은 GM의 디자이너였는데요. 자동차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부사장까지 했다고 하네요. 할리 얼의 대표 디자인은 미국 5, 60년대 영화에 나오는 앞뒤가 매우 긴 세단입니다. 그 당시의 디자인들은 전후에 발전된 기술과 낙관주의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해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은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기화를 반영하게 되겠죠. 아우디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 영어로 페이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지하면서 외양은 변화를 줄 거라고 하네요. BMW 또한 클래식한 차 앞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디자인은 그릴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데요. BMW의 랭걸 씨의 말에 따르면 디자인에서 그릴을 없애라는 것은 마치 화가에게 코를 빼고 인물화를 그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만큼 그릴이 자동차의 외관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긴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루시드와 같은 신생 자동차 스타트업들은 전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루시드 에어의 경우 전통적인 자동차 그릴과 개핑이라고 해서 차 앞쪽에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멋지고 혁신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들은
코 없는 사람 같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디자인이죠. 루시드는 2015년에 전기 자동차 외관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루시드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럭셔리함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럭셔리카의 특징은 차 앞부분이 길고 웅장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전기차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보니 전기차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럭셔리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합니다. 루시드 에어는 가장 큰 프렁크, 즉 포워드 트렁크, 전방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 팩이 얇고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낮으면서 매끈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차체가 매우 낮아서 도로 둔덕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한편 아우디 전기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디의 리츠 씨는 디자인팀 부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는데요. 아우디의 전기차 e-tron GT의 여러 디자인 후보들 중에 3개를 뽑아서 4분의 1 사이즈 모델로 제작한 후 테스트를 해서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모델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모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아우디를 떠오르게 한 디자인이었다고 하네요. 획기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아우디 디자인이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디자인이 오랜 세월을 거쳐 공기역학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니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면이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쓰는 키보드 자판이 가장 느리게 쳐지는 방법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타자기를 쓰던 시절 키보드를 너무 빨리 치면 글자가 겹쳐져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처음부터 사용한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전기 자동차 디자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자동차의 이미지란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혁명적으로 디자인이 바뀌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피어나는 봄꽃처럼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시길 바라봅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